자, 안녕하세요. 2018년도 전기직, 국가직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시생으로서 기술직 도전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그잼에 이제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1%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라던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60, 70%는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로지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자 공시생으로서 아마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을 텐데 일단은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모든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만났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자 이제 얼마나 기출문제 관련도나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변형시켜서 자 문제 내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1분당 한 문제씩 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함에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게 있고 문제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들어가면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를 봤을 때 쉽게 보자마자 어려운 문제인데 알고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한 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유형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기보다는 개념 파악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개념으로 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2018년도 4월 7일 날 자 이제 시험 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1번. 자 문제 1번에 보면 자 다음 그림은 내부가 빈 동신구 형태의 콘덴서이다. 자 이때 내구와 외구의 반지름 AB가 있을 때 각각 2배로 증가시키고 자 내부의 비유전율 입실론 R을 2를 유전치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저랑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말씀드렸죠. 항상 연습이 곧 합격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동신구죠. 동신구. 자 동신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구의 반지름 외구의 반지름을 2배로 한 다음에 비유전율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조건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단번에 보자마자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동신구가 나왔으니까 동신공식 자 우리가 외운 대로 먼저 봅시다. 자 동신구 C는 뭐예요? 그렇죠. 자 일반 함수일 때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 그죠? 예, 그때 공기중만 있으면 입실론 제로고 비유전율이 들어있으면 입실론 S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수식으로 풀어내면 자 수식으로 풀어내면 자 뭐가 된다고요? B-A에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A, B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출전이 뭐라 그랬냐 문제 내기를 내외 반지름을 2배씩 올린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2배 여기도 2배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유전율 얼마 넣냐면 2라는 값을 줬어요. 그럼 2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비유전율이 여기가 2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자 분모는 2가 공통순위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2가 앞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B-A가 되고 자 분자는 2가 돼서 4가 되고요. 자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8이 되겠죠. 그래서 8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유전율을 채우기 전에 순수하게 빈, 즉 공기중만 있을 때 자 그 값이 바로 이 값이죠. 그러면 자 이 값에 몇 배가 되냐 물어본 거니까 결국은 2하고 4하고 약분되면 자 바로 이 8하고 약분되면 4 바로 뭐가 돼요? 4배가 된다. 그래서 자 정답은 뭐가 된 거예요? 바로 4배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는 무조건 점수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난이도 있는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시간을 절약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문제 풀리는 것들은 꼭 점수를 꼭 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고득점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좀 더 많이 맞아야 전체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그렇죠 이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2번을 또 보도록 하자고요.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보면
자, 선간열압이 300V, 그 다음에 삼상 대칭 전원의 델타를 평형부하에 가해서 연결돼요. 역률이 0.8이고, 그 다음에 720W에 공급될 때 선전율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전부 다 선기준이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떨까요? 그렇죠. 얘도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문제.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예요? 삼상 전력 계산이죠. 그러면 삼상 전력 계산. 자, 그럼 P는 뭐가 돼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제는 다이렉트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니까 자,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죠? 바로 선전율 구하라는 거죠. 선전율. 그러면 이제 삼상 조건의 선전율 I는 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요?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상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루트 3. 그렇죠. 루트 3. 자,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예요? 전압은 300. 자,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라고? 0.8.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전력은 얼마예요? 그렇죠. 72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라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 분야에 관계되는 자격증 공부할 때는 우리 아시겠지만 자격증 계산기를 전부 다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평소에 연습한 게 뭐죠? 여러분들은 이제 암산으로 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평소에도 아예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루트 3은 뭐예요? 그렇죠. 루트 3은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요 식을 바꾸면 요건 바로 이제 뭐가 된다고요? 3분의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3, 3은 9. 그러면 9, 8이 72. 그죠? 그러면 모두 약분되고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바로 루트 3만 남겠죠. 그래서 자, 답이 3번입니다. 자, 이제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자, 뭐 루트 6이다. 그러면 루트 6분의 1은 자, 뭐랬죠? 6분의 자, 뭐가 돼요? 그죠? 6분의 루트 6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자, 평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습해 왔던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상수가 또 0.75다 뭐 이러면 그렇죠. 4분의 3이다. 그다음에 0점이면 5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 계속 기본적인 문제는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2번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문제 3번. 자, 9까지 현재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에 다음 외로서 12오hm, 즉 여기죠. 12ohm의 저항에 전압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뭐 기사 공부 이쪽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많이 평행하게 풀었던 문제고, 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시생으로서 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즉 자격증에 그렇죠. 가산점 없이 또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1% 이상의 가능성만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 허다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전화번호 전련이 있으면 절점을 위해서 구해요. 절점 법칙을 이용해서, 즉 키로프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아는 문제들은 자, 뭐를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즉 12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자,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저항과 I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저랑 같은 항상 패턴이 뭐죠? 자, 전화번과 전륜이 존재하면 자, 뭐라고요? 그렇죠. 먼저 하나의 에너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자, 분명히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분 내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자, 전륜을 먼저 개방해 봅시다. 그럼 이제 전화번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전화번이 기준이 되면 자, 회로가 어떻게 나와요? 자, 전화번이 기준이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18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2가 되고, 여기 있는 저항은 4가 되는데, 어차피 이쪽 부분은 개방이 돼서 회로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회로 구성은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 하자 이거야, I-. 그럼 I-라고 한다면, 직렬회로네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I-는 직렬이니까, 4 플러스 12 플러스 2분의 자, 뭐가 돼요? 18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8분의 18이니까 뭐가 돼요? 1A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전압원을 단락하고 전류원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12,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2와 자, 여기는 4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A가 존재하죠. 그러면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를 하자고요. I2-. 자, 그러면 I2-면 뭐 평소에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지는 3A가 전체 전류원이고 자, 이 회로가 지금 요 지점 병렬로 들어가면서 나눠지니까 자, 전류는 누구 거? 그렇죠. 바로 남의 정만큼 흐르죠. 그러면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I2-는 자, 바로 6 플러스 12분의 바로 남의 거 6 곱하기 전체 전류 얼마가 돼요? 그렇죠. 바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6이 18, 그 다음에 3, 6, 18. 그럼 결과적으로 1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옴에 흐르는 전류는 I는 I- 플러스 I2-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1과 1을 더해서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주어지는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V는 자, IR에서 자, I는 얼마죠? 그렇죠. I는 2고 해당되는 저항은 10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24V가 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24, 답 2번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제 자역정보의 패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 사용을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절대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60점 이상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넘었다 싶으면 굳이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정리의 기본이 좀 약해도 우리가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공부는 그냥 원활하게 자, 증을 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 자격증 공부가 쉽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을 통해서 합격을 해라라고 해서 우리는 자, 항상 60%의 자, 바로 점수를 맞아 그 이상을 맞아야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이 공무원 시험은 얼마나 기본적인 패턴을 잘 알고 있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럼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가지, 5가지 유형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봤는데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 내용의 깊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이 깊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거. 역시 보자마자 어려웠는데 역시 계산도 자체도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자,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최대한 점수를 맞으려면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죠. 1번부터 먼저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자마자 먼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점수를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요 정도는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접목해서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부담을 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자, 알아간다는 즐거움을 가지고 재밌다 그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자, 평소에도 꾸준한 자, 그렇죠. 공시대장으로서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4번에 자, 다음 회로에서 자, 부하 임피던스 Z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자, ZL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딱 나왔네요. 자, 최대 전력, 바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죠. 자,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 항상 답이 있듯이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 4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문제 4번도 보자마자 요것도 1분 내에 풀 수 있겠구나 라고 딱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최대 전력 전달이니까 얘가 부하예요. 그러면 자, 요 단자까지 얘가 이제 바로 부하니까 입력치의 외로를 알아야, 즉 최대 전력 전달은 뭐죠? 입력직 임피던스와 출력직 임피던스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바로 최대 전력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실수부만 존재하면 그냥 그거랑 같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입력직에 R이 있으면 부하도 R이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입력직의 복소수, 자, 복소수 만약에 R 플러스 JX가 있었다. 그러면 자, 바로 여기 하시는 부하에는 입력직의 이 조건에 의해서
컬레복소수. 그래서 자 바로 뭐가 된다고요? R-JX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절대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런 유형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크기로 나온다면 자 루트에 R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측의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주어진 병렬 구조를 하나의 회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뭘 이용해요? 그렇죠. 태분양법을 이용해서 AB 양단에서 본 입력 측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입력 측 임피던스를 구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자 이제 회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전압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자 요게 입력 측 임피던스가 됐을 때 부하 측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 그래서 요 임피던스를 구해야 부하가 어떻게 최대 전력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지금 병렬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자 회로 에너전이 전압원 있으면 단락하고 전륜 있으면 개방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자 교륜이가 단락을 시켰습니다. 그럼 단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락이 되면 요런 구성이 되겠네요. 자 단락이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요런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J6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J는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계산만 해주면 자 병렬 구성이니까 우리 한번 병렬 임피던스를 구해봅시다. 그럼 병렬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자 요거를 하나의 구조로 본다면 자 2 마이너스 J6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J4 분의 자 이제 병렬이니까 곱해야 되죠. 2 마이너스 J6 곱하기 자 뭐가 돼요? J4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요거를 좀 더 풀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자 요거는 이제 호수부니까 J2 이렇게 나왔고요. 자 분자는 자 요렇게 먼저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J8 그 다음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J제곱 4 6이 24 그죠? 예, 이렇게 딱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돼요? 가만히 보니까 자 요거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 또 2가 공통수니까 앞으로 꺼져보내 보자고요. 그러면 자 2에 자 1 마이너스 J 그죠? 2 마이너스 J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거랑 이렇게 계산하면 자 요거는 24 그 다음에 플러스 J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를 한번 약분시켜서 요거를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자 얘는 이제 4가 될 거고요. 자 얘는 그렇죠. 바로 12가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2는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를 자 여러분 이제 컬레복 솔루션을 이용해서 분모를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그럼 이제 분모에다가 자 뭐가 돼요? 1 플러스 J 자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J 자 이렇게 곱해줘서 분모를 정리하네요. 그럼 분모를 정리하면 자 요건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2가 됐고 그렇죠? 예. 자 평소에도 우리 A 플러스 JB, A 마이너스 JB 맥날 연습한 거니까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요렇게 곱하면 자 12 자 그 다음 거 계산하면 플러스 J 12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J4 자 마지막 거 계산하면 자 플러스 J제곱 자 J제곱에 4 이렇게 남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식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하게 되면 자 2분의 자 먼저 요거는 뭐가 돼요? 그렇죠.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랑 계산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8이 남고요. 그죠? 8이 남고 자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J 16이 남네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로 맞아 약분이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2로 약분하게 되면 자 얘는 4 플러스 J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바로 입력 측에 있는 값이니까 결국 입력 측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력 측의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8이에요. 그러면 부하 측 임피던스 값은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J8을 붙여야 되는데 자 우리 문제는 뭐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요거를 크기를 구한 거네요, 그죠? 크기. 그러면 크기를 구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자 바로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자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뭐가 나와요? 자 루트 자 요거는 4, 4, 16 자 8, 8이 64 그럼 합이 얼마가 돼요? 80이 되네요. 그죠? 그럼 80은 자 우리가 이제 보기의 답을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 80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자 16 곱하기 5면 되나요?
그럼 16 곱하기 5니까 자 16은 뭐가 돼요? 4, 4, 16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4 루트 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뭐가 돼요? 답은 자 바로 4 루트 5, 답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 전력 전달이 나왔다.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 입력 조건을 회로로 바꾸면서 자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답이 아니면 자 바로 이렇게 자 바로 입력식 회로와 컬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자 4-제곱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전력 조건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자 기본을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자 아직까지 그렇죠. 좀 문제가 이런 게 좀 어렵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아직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올해 자 4월달 시험 자체에 자 아직까지는 자 지금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계속적으로 봐셔야 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 5번에 부하에 인가되는 비정형파의 전압 및 전류에 대해서 비정형파입니다. 키포인트 떴어요, 그죠? 자, 비정형파의 전압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정형파 그러면 딱 보자마자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예. 제가 항상 뭐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 문제 그냥 보자마자 답 나는 거 맞죠? 예. 이게 중요한 거는 거죠. 그러면 자, 비정형파는 전압 전류가 어떤 거 같은 파 조건에서만. 그럼 같은 파 조건에서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해당되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파가 있으면 전력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기본파, 즉 직류분이 있나요? 직류분 두 개가 다 있네요. 그 다음에 기본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고조파 둘 다 있습니다. 자, 삼고조파. 자, 여기는 삼고조파 있고, 여기는 삼고조파가 없네요. 그죠? 잠깐만요. 예. 네, 삼고조파가 없네, 그죠? 네, 삼고조파. 자, 기본파는 있는데, 기본판으로 들려 있었는데, 자, 삼고조파는 없네요, 그죠? 그럼 삼고조파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고조파 있나 봅시다, 오고조파. 자, 오고조파, 역시, 자, 전압에는 7고조파 있으니까 오고조파 없어요. 그럼 얘도, 자, 역시 해당되지 않고, 얘도 해당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7고조파 둘 다 있나 봅시다. 7고조파 둘 다 있네요. 자, 7고조파 이렇게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전력 계산하는 거는 기본파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본파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7고조파 거. 요렇게 해서 전력 계산이 되겠네요. 이때, 자, 지금 여기 보면 코사인 함수가 되어 있어요. 코사인 함수. 그럼 코사인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을 뭐로 바꿔요?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파로 바꾸면, 자, 몇 도를 더한다고요? 90도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위상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생각해서 자, 이제 머릿속에 하나씩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력 계산 P는 자, 전력 계산 P는 자, 먼저 기본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전압은 100, 전류는 40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본파죠. 기본파는 최대값이 얼마예요? 80이니까 자, 루트 2분의 80. 자, 시료값으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전류도 뭐가 돼요? 전류도 자, 루트 2분의 30. 자, 그 다음에 역류를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에 자, 지금 전압은 0도예요. 근데 전류는 마이너스 30도니까 자, 플러스 90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지금 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얼마? 60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럼 60도.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자, 7고조파 거 계산합니다. 그럼 7고조파 거 자, 전압은 최대값이 루트 2분의 40 곱하기 자, 전류는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자, 이제 역률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인데 자, 역시 위상차 봅시다. 자, 여기는 60도 플러스 자, 요 값을 갖다 놓으면 얘도 역시 플러스 자,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바꾸면 플러스 60도 그러면 60도 빼기 60도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0도가 돼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다 끝났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000 플러스 자, 요거는 코사인 6도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예. 자, 2분의 1이니까 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자, 루트 2 루트 2 만나서 2분의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3, 8이 24 그럼 240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0도니까 1이죠. 1. 자, 요거는 여러 가지는 2분의 1이었고 그럼 요거 뭐 돼요? 2분의 자, 바로 400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갖다씩만 쓰게 되면 4,000에 플러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 그러면 600이네요, 그죠? 600.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00이 되네요. 자, 그래서 도합 4,800이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4,800, 답이 2번입니다. 자, 기본식 역시 잘 정리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문제 5번도 봤고요. 그래서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떤 게 기본인지 자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서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이제 내년도 자 내년도 국가직은 어떻게 그렇죠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방향이 제시가 되죠. 그다음에 자 우리 관운도에는 자 파트별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어느 하나 아이템이 걸리면 그 부분을 좀 더 문제를 좀 더 많이 넣어서 부각하는 그런 문제용으로 나오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분명히 뭐 키로포 법칙 문제가 나오면 자 파트별로 뭐 y 델타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각 장마다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경향이라면 자 요새 시험 문제는 자 어느 일부 파트를 한 보통 두세 문제씩 좀 더 많이 넣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그렇죠 이제 집중적으로 내는 경향으로 자 약간씩 문제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중점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자 6번을 보도록 하죠. 자 문제 6번. 자 다음 회로에서 오랜 시간 닫혀 있을 때 봐요. 우리 매번 연습했던 뭐예요? 그렇죠 바로 과도현상이네 과도현상. 그러면 자 먼저 이런 얘기 나오면 먼저 찾아볼 게 뭐라 그랬어요? 키포인트를 먼저 찾으라 그랬죠. 바로 어떤 거? 그렇죠 에너지원을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에너지원을 봤을 때 직류냐 교류냐 바로 직류네요, 그죠? 직류네요, 그죠? 자 직류가 존재하면 오래 닫혀있던 스위치가 T가 0에서 개방된 후에 자 직후에 인덕턴스의 초기 전류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래 닫혀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래 닫혀있는 얘기는 정상상태죠. 정상상태. 정상상태. 그럼 정상상태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그렇죠 바로 직류니까 요 L은 뭐예요? 단락상태가 되는 거죠. 단락상태. 단락상태. 그렇죠 단락상태. 그럼 결과적으로 단락상태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자 단락상태 조건에서 개방된 직후 그러면 아직 초기 상태니까 단락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개방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자 서로 따로 보겠죠.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전압을 기준하면 얘는 그렇죠 개방을 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단락된 병렬 구조는 자 바로 무장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소자는 취급을 하지 않죠. 그러면 단락셀 때 먼저 I-는 뭐가 돼요? 자 I-는 단락이 됐으니까 1분의 100이네요. I는 R분의 V니까 1분의 10 그러면 이제 10A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I2-입니다. I2-는 자 이번에는 전압원을 단락해 버리죠. 그럼 전압원을 단락하면 10A가 어차피 단락된 대로만 흐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병렬에서는 정이 존재하는 것보다 무장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단락된 대로 도통하니까 이미 뭐 전기 기기든 전기 이론이든 이제 단락 분야에 대해서는 뭐 훤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저렇게 단락됐네요. 그래서 결국 얘도 10A가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바로 여기를 이제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초기 상태 즉 정상 상태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10과 10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 결과적으로 20이란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 자 이제 문제 7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7번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분 내에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 자 다음에 직류회로의 전류 I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직류라 그랬어요. 직류 그죠? 자 직류라는 회로가 나왔고 자 우리가 에너지 법칙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종속 전압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종속 전압이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방향 표시가 됐으면 이제 종속 전류원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왔던 분야 중에 자 하나가 나왔네요. 그럼 역시 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는 자 시험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확 오죠. 야 이거 전부 다 안 봤던 문제야, 그죠? 근데 하나씩 뜯어보고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시켜드렸죠. 항상 문제 안에 키를 찾아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찾아라.
그래서 키를 찾는데 자 직류회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단편적인 문제 하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바로 요 IA를 구하랬죠. IA.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건 뭐냐면 자 종속 전화번호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키로프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 키로프 법칙이 뭐예요? 자 한 접속점에 자 들어오고 나가는 전압은 뭐한다? 전류는 뭐가 된다? 같다. 그 다음에 자 내가 걸어준 단자 전압은 절전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 법칙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아시겠지만 모든 전류 전체 합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는 요 값에서 여기를 하나의 자 절점이라고 본다면 자 요 접속점에서 자 1이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1이 흘러가는 거, 1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부 다 그래서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합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2번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3번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결국 뭐예요? 1번에 대한 전류가 뭐예요? 1번에 대한 전류는 자 1번에 대한 전류는 자 R이 얼마예요? 1. 그러면 자 요 방향으로 하니까 전압이 방향성에서 이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면 요 자리를 우리가 이제 임의점 V라고 했을 때 자 V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이란 마이너스 13.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V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향에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 바로 요 값이네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뭐가 돼요? 그냥 IA네요. 그럼 IA가 얼마예요? 자, 여기 있는 저항은 그렇죠. 1이니까 1분의 뭐가 돼요? 그렇죠. V가 될 거고. 자, 요거는 뭐가 돼요? V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여기 부분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주어지는 저항이 1이고 그러면 자, 바로 1이죠. 그러면 1분의 자, 지금 종속 전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종속 전압이 나와 있는데 자, 전압이 나와 있는데 금방 IA가 얼마를 했어요? IA가 V라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를 뭐로 볼 수 있다? V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V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V로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10V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1분의 뭐가 돼? 10V가 되겠네요. 그죠? 바로 이제 여기 흐르는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1분의 V니까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V를 다시 더하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뭐가 돼요? 자 바로 여기 걸린 전압은 자 여기 저 10V 자 종속 전압은 자 종속 전압이 전체적으로 1분의 자 10V 더하기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V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1분의 V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식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을 모두 더했을 때 뭐가 돼? V 플러스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더하기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주어진 조건이 자 요 V라고 했죠. V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10V 더하기 V는 0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V를 쫙 더하면 뭐가 돼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13V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3이니까 요로 넘기면 바로 13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3 약분되면 V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V는 1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V는 1이네. 그럼 V가 1이면 바로 IA 전류는 자 2번식에 의해서 2번식에 의해서 IA는 V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I에서 V니까 V가 1이면 결과적으로 1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자 IA는 1이다. 그래서 답이 4번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개념적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키로 법칙의 절정. 근데 우리 공시생 분들이라면 자, 요렇게 한 접점에 자, 절점을 이용해서 하는 법.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연습을 수시렸던 내용 중에 일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직류회로 자, 관계되는 자, 바로 이제 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8번 보도록 하자고요.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뭐냐? 단면적의 1cm 제곱의 링의 모양의 철심에 코일을 균일하게 500해 감고 600m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체 자속이 0.2였다. 자, 이때 같은 코일의 전류를 2.4A로 높일 경우 자,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얼마 되냐 물어봤죠. 그러면 자, 철심의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는 테슬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슬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테슬라는 그렇죠. 웨버 퍼 메타 제곱과 같은 표현을 자, 우리 뭐라고 해요? 테슬라로 쓴다 그랬죠. 자속 밀도 B.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맞아 보셔야 돼요. 조건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단. 기자력과 자속은 비례 관계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뭐예요? 간단하게 쉽네?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뭐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참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러느냐? 분명히 이 기저력과 자속이 비례한다라고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자, 우리 이 전기론에서 뭘 배웠어요? 그렇죠, 기저력. 자, 우리 전기기계도 철심이 존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기적인 자기회로를 만들면 기저력 F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저력 F는 뭐냐면 F는 NI고 NI는 파이 RM. 그래서 암페어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연습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출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요 값과 이 값이 뭐 한다고요? 비례 중에 자속과 비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문 건수와 자 지금 보시는 거 전류. 자, 이 조건이 누구랑 같다고요? 자속과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문제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 자속과 전류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코일의 조건에서 뭐만 바꿨어요? 전류만 바꿨죠. 그러면 600mA가 자 뭐로 바뀌었어요? 2.4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자 우리 600mA는 뭐가 돼요? 0.6이 되겠죠. 그러면 자 전류는 자 0.6이었고 자 그때 자속이 얼마였어요? 그러자 자속 파이가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어요. 자, 왜? 마이크로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뭐 한다고요? 2.4로 올렸대요. 2.4. 자, 2.4로 올리면 자, 몇 배 증가된 거죠? 그렇죠. 바로 4배가 증가됐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례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자속도 몇 배로 늘어요? 4배로 늘어서 바로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렇게 변화된 값에 자속 밀도를 구하라는구나. 그러면 4배로 증가한 이 값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자속 밀도 B는 자 당연히 면적분의 자속이니까 이거 우리가 맨날 했던 거니까 자 B는 웨이브 포메타 제곱이라서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자 면적이 얼마를 해서 1cm 그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자 0.8 곱하기 자 이 값을 위로 올리면 자 서로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 자 그러면 0.00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0.008 자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자속 밀도 얘기 나오면 뭐 거의 그렇죠 기자력과 같이 맞물려서 자 문제 유형을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자 그래서 한 점이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점수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전공 분야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에서 실질적인 점수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계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계산기 사용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자 이렇게 암기를 해서 답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라 그랬는데 자 그런 게 좀 부족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 1분 내 계산을 못 하겠다는 마음부터 먼저 그렇죠 선입견부터 딱 들어오죠. 그리고 맨날 답답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꾸준하게 자 계산기 없이 늘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산기 없이 쓰는 연습을 해라. 자 그러면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평형 전원 및 부하 모두 3상회로에서 상전류 IAB는 얼마냐 그랬어요. 바로 여기 물어봤네요. 자 여기 자 요 IAB AB 사이에 흐르는 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AB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주어진 조건 보자고요. 자 3상에 그때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9고 자 전압을 말해요 90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보니까 VAN이에요. 그럼 VAN은 뭐예요? 바로 여기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점과 요점에 걸린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로 이 전압은 상전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전압이네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델타 구조는 한 상의 임피던스를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를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이걸 뭐로 바꿔요? 그렇죠. Y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Y로 바꾸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이제 밑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위에 것만 보면 되니까. 자, 여기는 이제 1옴이 있었고요. 1옴. 자, 여기는 얼마가 돼 있었냐면 자, 바로 6 플러스 J9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1분 내 풀기가 조금 까다롭겠네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1분 내 풀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자,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결국 6 플러스 j9니까 자, 요거를 자, 델타에서 y로 바꾸면 몇 배로 줄어요? 바로 3분의 1배로 줄죠. 그러면 여기를 3을 약분하니까 뭐가 됐어요? 2 플러스 j3이 나왔네요. 그러면 2 플러스 j3이 나오면 그럼 결과적으로 한상의 전체 임피던스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실수부 1과 얘가 있으니까 고로 요 한상 임피던스, 이 한상 임피던스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3 플러스 j3이라는 게 나오네요. 임피던스는.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j3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거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크기는 자, 바로 3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예요? 위상차는 몇 도가 돼요? 45도임을 알 수가 있죠. 왜? 자, 바로 실수호수가 그렇죠. 3분의 3이면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크탄젠트 동일 조건 실수호수 같은 무조건 45도. 자, 이 값을 먼저 딱 유출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자, 요렇게 Y결선에서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아요. 그죠? 성전류나 산전류나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자, 요 상전류를 구하면 자, 상전류, 선전류 구하면 자, 뭐가 돼요? 바로 I는 Z분의 V니까 3루트 2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45도. 가 45도. 자, 임피던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상조건이니까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얼마? 그렇죠. 전압이 900이라고 그랬습니다. 900. 그죠? 900. 저는 900이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약분하죠. 위로 올리면 뭐가 돼요? 자, 서로 요거 약분하면 자, 바로 루트 2분의 얼마가 돼요? 300의 각 몇 도가 돼요? 마이너스 45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건 Y 구조에서 구한 거예요. Y 구조에서. 그러면 이제 델타 구조에서 뭘 구하랬어요? IAB를 구하랬어요. 그러면 저건 상이니까 결과적으로 델타에서 자, 바로 조건의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루트 3이고 자, 바로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자, 위상차는 몇 도? 마이너스 30도. 자, 위상차는 30도 뒤진다 그랬죠. 그러면 요 조건에서 자, 바로 IAB라는 것은 요 상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전류는 결과적으로 IP는 자, 루트 3에 뭐가 돼요? 그렇죠. 루트 3에 자, 요거 둘 다 내렸으니까 루트 3에 IL에 자, 각 몇 도? 요걸로 넘기면 자, 각이 뒤바뀌죠. 그러면 3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넣으면 돼요? 자, 우리 선에 있던 요 선에 있던 조건에 바로 이 값을 이제 대입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고로 자, IP는 즉 IAB는 자, 주어진 조건이 뭐가 돼요? 루트 3에 자, 값을 집어넣으면 루트 2 그다음에 300 자, 그다음에 300이 되고 각 자, 요거를 여기 45도였죠. 그죠? 마이너스 45도니까 30도가 돼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45도 더하기 3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6분의 그렇죠. 3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기에 각은 마이너스 15도. 그러면 요 답은 없어요. 그죠? 자, 요 답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답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루트 6. 자, 루트 6이 나왔으니까 루트 6분의 1은 뭐라고요? 6분의 루트 1이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6분의 300 루트 6. 자, 그 다음에 각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6과 자, 바로 이제 300을 약분하면 50 루트 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50 루트 6. 자, 각 마이너스 15도. 그럼 답 몇 번이 있어요? 그렇죠. 답이 자, 4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했던 거를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는데 자, 요거는 Y델타의 수식을 좀 길게 풀어야 돼서 자, 개념 정리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 4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전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평소에도 자, 항상 수시로 그렇죠. 우리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셔야 됩니다. 자, 문제 10번. 자, 다음 그림 같은 뮤알이 자, 바로 50의 선형 모드로 작용하는 자, 페라이트 자성체 전체 자기정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페라이트가 뭔지 알죠? 페라이트가 산화된 철에 자, 바로 이제 2개 이상의 자, 어떤 금속 물질을 집어넣어서 자성을 갖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이트. 자, 늘 아주 많이 쓰는 자성체 물질이죠. 그럼 페라이트 자성체 전체 자기장은 있을 때 자, 면적 A는 자, 요 부분. 자, A는 요 부분의 면적이 얼마래요? 그렇죠. 1m 제곱. 자, 면적 B 쪽은 자, 0.59.
그때 요 면적을 가진 길이 요 A 길이, 요 A 길이 전체는 얼마라고요? A 길이 전체는 자 10m고 B에 대한 길이 자 요 길이는 2m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문제 그냥 답 준 거죠. 결국 자기정 RM은 자 기본식이 뭐예요? 뮤 S분의 L이죠. 그러면 자 뮤 S분의 L이니까 자 지금 두 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먼저 RM 전체는 결과적으로 자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A죠. A의 길이. A의 길이에 대한 조건의 값은 자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RMA 더하기 RMB의 총량으로 전체 자기정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RMA는 뭐냐? 자 일단 뮤는 뮤제로 뮤했으니까 자 그거에서 이제 B 투자율이 5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RMA는 뮤제로 뮤S 면적 S분의 L. 자 그럼 요거 누구 거? 그렇죠. 바로 A 조건. 그러면 뮤S가 얼마예요? 뮤R B 투자율이 얼마? B 투자율이 50. 자 면적은 뭐라 그랬어요? 1. 그러면 1. 자 길이는 얼마짜리? 그렇죠. 바로 10m짜리. 더하기 자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뮤제로 뮤S S분의 L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B 투자율 똑같이 얼마? 그렇죠. 바로 50. 자 이때 면적은 얼마? 면적은 0.5. 자 길이는 얼마라 그랬어요? 길이는 그렇죠 2m.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자 바로 이거를 정리하니까 자 50에 뮤제로 10 더하기 자 이쪽 값은 뭐가 돼요? 그렇죠. 5, 25니까 25 뮤제로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먼저 요거 약분해서 보면 자 요거는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5 뮤제로분의 1 더하기 자 요거는 뭐가 돼요? 자 역시 25분의 2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25로 통분하면 자 여기다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5분의 5를 곱하게 되면 자 전체로 적으면 25 뮤제로분의 자 요거는 5가 됐고 얘는 2가 되니까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25 뮤제로 7 요게 답이겠네요. 그럼 답이 1번에 존재합니다. 자 이제 보셨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자기저항에 대한 문제. 문제 11번. 자, 선간전압이 20kV고 상전류가 자 6A. 자, 3상에 Y 결선되어 있고 자 이때 교류 발전기의 델타 결선에 변형했을 때 상전압과 자 상전압과 그다음에 선전류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도 이거 좀 전에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온다 보면 돼 매번. 그러면 먼저 Y 결선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자, Y 결선이 돼 있었더래서 Y 결선. 그러면 이제 Y 결선에 이제 발전기가 요렇게 있었는데 자 그럴 때 바로 이제 선간전압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20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상전류가 얼마냐면 상전류 자 상전류가 얼마? 그렇죠 바로 6A라 그랬어요. 그럼 어차피 상전류가 6A면 선전류도 뭐가 돼? 6A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상전압은 자 선간전압과 얼마 차이? 루트 3배 차이니까 바로 루트 3분의 2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식이 끝났습니다. 그럼 요거를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자, 바로 자, 델타로 바꾼다 그랬어요. 델타. 그러면 요 구조를 그대로 델타로 바꾸면 저렇게 델타로 바뀌겠죠. 그럼 델타로 걸리면 델타는 상과 상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자, 요 상에 걸린 전압, 요 상. 자, 요 상에 걸린 전압이 그대로 걸리겠죠. 그래서 바로 얘는 루트 3분의 20이 되고 그다음에 선전은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요? 6A라 그랬어요. 자 왜? Y에서는 선과 선이 같았으니까. 근데 이게 델타로 조합하면서 선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선전류는 뭐가 돼?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만큼 크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6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시로 매번 이렇게 연습했던 문제니까 자 바로 이거는 뭐가 돼? 바로 이제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서로 같으니까 델타는 관계없이 자 루트 3분의 20이 되고 자 선전류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12번 볼 차례죠. 자, 여러분 문제 12번. 자, 전압이 10V, 내부장 0.1 전지에 자, 두 단자에 N개를 직렬,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전지 연결이죠.
전압이 10V짜리 내부장이 이루어면 전지를 자 N개 직렬로 접속하고 자 R과 ER이 병렬 접속되어 있다면 자 이때 전지에 흐르는 전류는 자 2A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저항값은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아주 직리의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자 회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내부장이 존재할 때 전지 그림이죠. 그럼 내부장이 있는데 이 내부장이 뭐라고요? 내부장이 1ohm짜리래요. 근데 이게 N개 달렸대.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N이 되겠죠. 자 전압은 자 10V짜리가 있었는데 자 얘도 N개가 달렸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바로 10N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는 R이고 자 여기는 ER짜리고 자 요렇게 요 두 개를 병렬로 접속하고 자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더니 몇 암페가 올랐대요? 2A 올랐답니다. 그렇죠. 자 개념 잡는데 개념 금방 찾았죠. 자 그럼 이럴 때 자 저항 R은 얼마가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점수를 다 준 거네. 그러면 그대로 식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압 10N은 자 전압 10N은 자 바로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전류는 그렇죠. I가 2A 곱하기 자 전체 저항. 그럼 전체 저항은 뭐예요? 바로 N 플러스 자 요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R 플러스 ER분의 R 곱하기 ER 요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겠네요.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먼저 바깥에 있는 요 2부터 서로 약분할까요? 그럼 약분하면 ON은 자 N 플러스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3R분의 2R이 제곱이니까 자 3분의 2R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요 N을 요로 넘깁시다. 그러면 자 넘기면서 ON은 2를 빼니까 ON 빼기 N은 3분의 2R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빼면 뭐가 돼요? 4가 나겠죠. 그럼 4N은 자 3분의 2R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R을 로로 넘기겠죠. 그럼 R은 12N 2R이 되니까 자 출전이 말하는 것은 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R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자 얘랑 약분하면 자 뭐가 돼요? 6N은 R이다 라고 해서 R은 얼마? 6N의 값. 그래서 6N의 값. 자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도 그렇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자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13번 요 나머지를 자 이제 그때부터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 9까지 자 전기이론 문제 계속 풀고 있는 거죠. 자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회로는 뒤진 역률이 0.8 자 300kW 부하가 걸렸을 때 자 송전솔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송전솔로 관계되는 문제는 그죠? 송전솔로 자 송전솔로가 있을 때 수전단 전압이 자 이제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이 5000이라고 그랬어요. 5000 자 5000V 자 그럼 5000V가 있을 때 전류 I와 자 송전단 그렇죠. 송전단의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전단 전압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뭐가 되겠어요? 이 송전단 전압은 자 수전단 전압에 자 바로 이 선로에 존재하는 전압 강화와 계산이 됐을 때 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 기본적으로 회로 구성의 기본 틀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력계통 쪽에 이제 같이 있는 내용이죠. 그럼 먼저 직렬회로이기 때문에 전류 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전류부터 먼저 구하자고요. 자, 그럼 전류 구하기 전에 자 임피던스 크기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송전단이니까 자 주어진 조건이 값이 나와 있어요. 뒤진 역률에 그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300kW가 나와 있죠. 그럼 P는 뭐가 돼요? 자 P는 자 이제 단상이니까 자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VI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VI 코사인 세타니까 자 전류 I는 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V 코사인 세타분의 P 하면 되니까 자 전압은 얼마 나왔어요? 전압은 자 주어진 전압은 얼마? 그렇죠. 5000. 자 어차피 직렬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들어오는 전류는 어차피 직렬이니까 서로 같으니까 그럼 5000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역률은 0.8 자 그 다음에 전력은 얼마래요? 전력은 300kW 그러면 3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자 8, 5, 40 그렇죠. 40 그러면 4분의 3
그럼 얼마 나와요? 4분의 3이면 0.75, 그죠? 그럼 0.75에, 그렇죠. 나머지, 자, 10의 3승 소리학분하고 올려주면, 자, 뭐가 돼요? 75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75가 나오니까 3번 아니면 이제 4번의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값 구했고요. 이제 뭘 그랬냐면,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압강하 2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전압강하 2는 전류와, 자, 이제 역류를 알았을 때, 자, 기본식이 뭐죠? 그렇죠. I에, 바로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자, 리액턴스 X, 사인 세타 식이죠. 네. 자, 그래서, 자,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 요런 문제의 경향을 또 알고 있어라라고 자 이제 전력계통에 관계되는 것에 자 약간의 내용들을 알려줬던 것이 자 요게 그대로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분명히 자 항상 보내주는 입력측은 자 선로를 통해서 나갈 때 부하에 걸린다. 그러면 부하의 단자 전압과 뭐가 돼요? 선로에 있는 임피던스랑 토탈이 돼서 자 전제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구조는 뭐예요? 우리 전기기기에서도 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죠. 왜? 아시겠지만 우리 발전기나 이런 거 할 때 자 유기기 전력은 단자 전압과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저항 곱하기 자 그렇죠 전기자 전류 해서 더해서 총량을 구하듯이 자 우리가 했던 역할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기이론하고 전기기를 통합적으로 같이 보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주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75가 됐고 자 저항이 얼마라고요? 저항이 12. 그렇죠. 저항이 12. 자,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예요? 그렇죠. 역률은 0.8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바로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9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얼마예요? 0.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먼저 이거 계산하면 자, 이제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이니까 8이 26 그러면 9.6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6 자, 6, 9, 54 그럼 5.4 그러면 이제 더하기 5.4 자, 이렇게 두 개 계산되겠죠. 그럼 이건 0이 되고 0이 되고 자, 바로 이제 하나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15가 되겠네. 그죠? 15 그러면 15 곱하기 75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75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자, 125 정도 되나요? 그러면 125 정도 되니까 자, 1125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하면 1125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125가 됐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자, 바로 송전단 전압 ES는 자, 수전단 전압이 얼마라고요? 5000 자, 곱하기 자, 5000 더하기 자, 그다음에 전압 강화 자, 전압 강화에서 이루어졌던 선로에 있는 전압. 그럼 얼마가 돼? 1125. 그럼 요거 계산하면 자, 바로 6125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자, 결과적으로 뭐가 돼? 바로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은 알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는 걸 알았는데 자, 빠르게 답을 유추해야 되니까 1번하고 2번은 절대 아니죠. 왜? 전류값 때문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계산해 보니까 자, 61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딱 보자마자 뭐예요? 그죠? 14번 보자마자 자, 다음 그림은 바로 이상적인 변압기. 다음 게 뭐예요? 이상적인 변압기. 자, 임피던스 정압이네요.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에 나왔을 때 200옴에 자, 여기 흐르는 자, 200옴. 자, 200옴. 200옴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200옴에 걸리는 소비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임피던스 정압에 의해서 1대 바로 1대 10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자, 바로 그렇죠. 입력측에 대해서 출력측의 10배 조건이니까 우리 건수비에는 뭐죠? 그렇죠. 건수비에는 자, 여름에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N2분의 N1은 V2분의 V1이고 I1분의 I2며 자, 임피던스가 나면 Z2분의 Z1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자, 이제 자, 루트를 벗겨내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자, N제곱은 자, 바로 Z2분의 Z1. 그래서 결과적으로 Z1은 뭐가 돼? 바로 N제곱의 Z2가 되죠. 그래서 자, 요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임피던스 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바로 입력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요 출력측의 값을 그렇죠. 확인한다면 자, n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n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죠? 100의 제곱. 그럼 결과적으로 800은 결과적으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분의 800이니까 8로 볼 수 있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을 자, 200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자, 바로 1차 측 등가로 본다면 얘는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요 n이 1대 10이니까 자, 결국 뭐가 돼요? 1대 10, 즉 10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 뭐가 돼? a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곱이니까 자, 100분의 1이라 되는 얘기죠. 100분의 1. 자, 그래서 요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이거를 1차 측회로를 등가로 만들면 자, 요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압은 이미 자, 시료값, 즉 RMS가 시료값이죠. 그럼 시료값이 100V가 있었고 자, 100V가 있고, 자, 여기는 10, 자, 여기는 8. 자, 이제 등가 변환한 거죠.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 걸리는 전력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항은 주어졌고, 회로도 직렬이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전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 I, 자,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자, 결과적으로 전류 I는, 자, 뭐가 돼요? I는 전체 임피던스, 전체 저항, 10 더하기 2 더하기, 자, 8 더하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바로 20이 되겠죠. 그럼 20분의 자 100이 되니까 자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A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걸리는 소비 전력은 결국 P는 I제곱 R. 자 I제곱 R에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5, 25 2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50W가 되겠네요. 그래서 50W. 그럼 50W가 되는 게 자 답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뭐 변압기 구조 나오면 대부분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임피던스 정합에 의해서 자 바로 1차 등가 변환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뭐 건수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기본적인 거고 자 우리가 임피던스만 봤을 때는 자 Z1은 A제곱의 Z2다 또는 N제곱의 Z2다 라고 자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련도 문제가 나왔느냐,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느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이제 다음 연도 대비 위해서 자 어떻게 무슨 문제에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저랑 같이 이그잼에서 자 우리 전기직 기술 공무원을 자 여러분들이 양성을 해서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전공 분야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자, 전부 다 수치로 돼 있고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뭐 전기에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때 공부했던 거하고 공무원 자격증 공부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인 틀을 정확히 지키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또 14번 문제도 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5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올해 2018년도 국가대 시험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단락 개방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과도현상편 문제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서 냈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 법칙 쪽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수량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오래 단자 A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가 나왔잖아요, 스위치. 자, 스위치가 나오고, 오래 단자 A에 머물러 있다가, 자, 머물러 있다는 얘기 뭐예요? 바로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 예, 정상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먼저 보라 그랬어요? 정상 상태가 나오자마자 주어진 회로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직류이에요, 직류. 자, 직류가 나오면 자, 이 L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L은 단락 상태가 되죠, 단락 상태. 그럼 단락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시간의 0에서 스위치를 단자 A에서 B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스위치를 이동했을 때, 자, 그때 이동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된 거예요? 0에서 오랫동안 또 머물게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자, 전류 IL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위치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회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스위치를 붙어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보면, 자, 일로 옮기지 않았을 때, 그때 전류는 뭐가 돼요? 자, 그때 전류 I-를 할게요, I-. 자, 그러면 스위치를 옮기지 않았을 때, I-는, 자, 전체 저항이 뭐예요? 전체 저항이 2네요. 그죠? 그러면, 자, 합이 6이 되고요. 자, 6이 되고, 전압은 12V였어요. 그럼 12V 뭐가 돼요? 자, 바로 2A라, 이 뜻입니다. 2A. 그러면, 자, 2A다 이 뜻이니까, 그럼 초기 상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2A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오래 머물렀다가 스위치를 딱 붙였을 때, 자, 그때 초기 상태죠. 요 바로 요거는 초기 상태. 자, 초기 상태니까 그냥 우리가, 자, 시간이 0인 상태로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0인 상태에서는 2A를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왜? 넘기자마자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넘겼을 때도 현재, 자, 2A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자, 넘겼습니다.
자, 1로 넘기게 되면 자, 회로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만 구성을 하겠죠. 근데 회로는 요렇게만 구성하는데 자, 문제에서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냐면 시간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이제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 그때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초기 상태는 2A고 I2-는 오래 머물러 존재하면 역시 얘도 직류니까 단락 상태가 되겠죠. 그럼 단락 상태가 되면 결국 2와 2, 자, 저항이고 전압이 좋으니까 자, 저항은 얼마? 2하고 2 더해서 4가 되고 전압은 4V. 그럼 어떻게 돼요? 1A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정상 상태. 자, 정상 상태, 즉 시간이 이제 무한대까지 간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무한대까지 가면 자, 1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길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보길 봤더니 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과도현상 부분이 존재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자, 우리 지수 법칙 한번 봅시다. 지수가 0일 때, 자, 이건 뭐예요? 초기 상태죠. 자, 1이 되는 거고 지수가 0일 때는 그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과도현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패턴이죠. 그러면 자, 0일 때는 1이 되고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답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얘가 0이 될 때, 그럼 지수가 0이 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 초기 상태는 2A가 되는 거. 그러면 자, 바로 그렇죠. 여기다 전부 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자, 얘네들은 3이 되죠. 1번하고 2번은.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될 텐데 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자, 당연히 0이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을 오랫동안 보면 이 값도 0, 이 값도 0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수값만 알면 되겠네. 익스펀션. 그러면 우리가 R을 직료로 하니까 R을 직료로 해. 과도현상분은 뭐예요? 과도현상분은 지수는 뭐가 돼요? 익스펀션은 마이너스 자, L분의 RT 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L분의 RT. 자, 시정수가 R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느낌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수의 마이너스 L값은 얼마? 2. 자, L값은 2.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은 어떻게 돼요? 자, 2하고 2가 있으니까 얼마? 합이 4.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자, 요걸 약분하면 자, 지수는 마이너스 2T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초기 조건과 자, 정상 상태, 자, 초기 상태, 최종 상태, 초기 상태, 최종 상태를 모두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1 플러스 지수 마이너스 2T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초기 상태가 되면 요 시간이 0이 되면서 뭐가 돼?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는 거고 자, 요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이 자체가 0이 되면서 1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와 1을 만족하는 그 답을 찾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런 문제였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 돼? 그래서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스위치가 있어도 직류 전원이냐 교류 전원이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류 전원일 때는 L은 단락, C는 개방,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아니면 초기 상태는 뭐가 된다고요? L은 개방, C는 단락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9급, 7급 뭐 어떤 게 있던 간에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 공시생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시는 그렇죠. 하나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의 도전에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셔서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시는데 자, 여러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저랑 같이 그렇죠. 패턴을 잡으면서 자, 이제 하나씩 문제 적응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전기이론과 전기기기 내용 전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기본 개념은 다 먼저 아신 후에 그거를 심화 과정 또는 기본 과정으로 점점점 내용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했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12번까지 풀 때는 마이크 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출문제라 해서 너무 이렇게 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자, 무선 마이크로 또 바꿨어요. 자, 그러면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자, R을 직류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0V 직류전압. 자, 직류전압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항상 문제는 답이 따르죠. 직류전압을 줬다는 얘기 뭐예요? 정한 얘기입니다. 저항.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자, 직류전압을 줬고 자, 250mA의 전류를 측정되었고 주파수가 자, 오메가가 주파수 오메가가 1000이랍니다. 이때 10V 교류전압을 가했더니 요번에는 교류전압을 가했대요. 교류전압. 자, 교류전압을 가했더니 자, 200mA가 전류가 측정되었다.
자, 그럴 때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분명 RL 징유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징유 조건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징유 조건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R을 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교류 조건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피던스 Z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Z를 구할 때는 임피던스에 우리 기본 법칙 배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Z, 자, 당연히 뭐라고요? 임피던스를 적으면 R 플러스 JX고, 크기를 적으면 임피던스 Z는 루트에, 자, 바로 R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그럴 때 R을 구하던 X를 구하던 요령 가르쳐 드렸어요. R을 구할 때는 만약에 R을 모른다면, 자, 루트에, 자, 임피던스 제곱 빼기 X제곱, 즉 리액턴스 제곱을 하면 되고, 리액턴스를 구할 때는, 자, 뭐가 된다고요? 리액턴스 구할 때는, 자, 리액턴스 구할 때는, 자, Z제곱에, 자, Z제곱 빼기 R제곱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역류를 준다. 자, 역류를 주면 역류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또 요것도, 자,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 역률이 주어지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뭐가 된다고요? Z의 절대값분의, 자, R이니까, R을 구할 때 역률식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만 알면 또 구할 수 있고, 자,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무효를 알면, Z의 크기분의 뭐가 돼요? X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리액턴스를, 자, 무효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자격증 공부가 아니라, 자, 바로 나라에서 보는 공시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임피던스가 나면 이 조건은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 조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크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R하고 X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률과 무효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면 좋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자, 직류를 줬다는 얘기는 R을 이용하라는 얘기고, 교류를 이용하는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임피던스 안에 리액턴스가 있을 거니까. 그럼 먼저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R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R은 I분의 V가 되죠. 자, 그러면 250mA라는 얘기는 자, 얼마예요? 0.25A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 자, 10V가 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0.25분의 10V 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아시는 0.25분의 10 하면 100 정도 되나요? 제가 오늘 계산해냈는데, 자, 어느 정도 되냐면 40 정도 되네요. 그죠? 예, 요거 4. 자, 요거 약분하니까 40. 자, 어차피 요거 자, 정리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45. 자,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로 구합니다. 임피던스. 그 임피던스로 구하면 되니까, 자, 이때 임피던스는 얼마라 그랬어요? 교류 전압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교류 전압에 자, 얼마예요? 똑같이 10V고, 자,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0.2. 자, 바로 200mA니까. 그럼 이 200mA니까 0.2분의 10. 그럼 얼마가 돼요? 자, 이거는 50이 되겠네요. 50. 네. 그러면 55mm 됩니다. 그러면 매번 했잖아요, 매번. 그죠, 매번. 임피던스가, 그렇죠, 50이고, 저항이 40이다. 그럼 안 봐도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30이죠. 예. 자, 이런 건 항상 외웠던 거니까, 그죠? 30이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리액턴스 X는 왜? 임피던스를 구해서, 인덕턴스를 구하겠어. 자, 리액턴스 X는 루트에, 자, 뭐가 돼요? 그렇죠. Z 50의 제곱, 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이거 얼마 나와요? 자, 요건 5, 25. 자, 4, 46. 그럼 얼마 남아요? 그렇죠. 900이 남겠죠. 그러면 자, 900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거 뭐가 돼요? 30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리액턴스가 30이니까 결과적으로 뭐 돼요? 인덕턴스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자,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이니까 바로 여기에 리액턴스, 인덕턴스가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L은 자, 오메가 분의 X 하면 되겠네. 그럼 오메가 얼마예요? 그렇죠. 오메가는 1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메가는 1000. 자, 그다음에 그렇죠. 리액턴스는 자, 인덕턴스가 리액턴스가 30. 그럼 요거는 1000이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미리 헨리는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얼마예요? 미리가 되겠네요. 미리. 그럼 답이 4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나 이러한 훈련이 안 되거나 이러한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자, 지금 주어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징의를 주면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고, 자, 교류를 주면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습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또 17번 봐야 되겠죠? 자, 문제 17번. 자, 봐요. 또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했던 자, 앞에서 있던 문제인데 또 다시 반복형 문제가 또 나왔네. 자, 다음 직류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류 I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죠. 여기 있네요. 그죠? I.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요 자리네. 자, 요 자리를 절점의 어떤 기본 전압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키로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자, 모두 같아야 되겠죠. 한 절점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다시 분리해서 보면, 자, 거기 어떻게 돼요? 요 절점이나 요 절점은 자 1V가 여기 들어있네, 그죠? 1V에 자 종속 전압원이. 그러면 자 요게 돼 있으니까 요 점은 요 전압에 플러스 1V가 더 뜨겠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종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1번, 여기 흐르는 전류 2번. 자, 이 값은 이거와 이 값의 총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바로 1번, 2번이라고 하고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기의 전압을 구하면 돼요. 자, 요기에 관계돼서, 자, 전체 값이 전부 다, 그렇죠. 바로 0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전류 I는 0이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대쪽으로 돼 있죠. 그러면 1번은 전류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자, 여기에 대한, 여기에 흐르는 전류네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1분의, 자, 바로 V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바로, 그렇죠. 1분의, 자, 저항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대로 I. 자, V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V가 됐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V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저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1이라고 돼 있죠. 1. 네, 1A. 자, 요 모든 값이 합해져서 저 절점의 전체 전류는 0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죠. 자, 키로프 법칙을 이용한 거네요. 그럼 이제 전체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V 플러스 1, 플러스 V.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랑은 약분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돼요? 2V가 되겠죠. 자,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럼 이 값을 넘기네요. 그러면 자, 2V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V는 자 마이너스 0.5가 되네요.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식을 보면 3번식에서 요 3번식에서 요 V가 곧 뭐예요? I가 되겠죠. 왜?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흐르는 전류 값이 뭐라고요? 1분의 V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자 요 V 값이 곧 I 값이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결국은 이 값이 I네요. 그럼 I는 마이너스 0.5. 그래서 바로 IFA가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5 그럼 답이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마이너스 0.5 적구값을 찾아냈어요. 더 이런 회로는 직류로는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자 이제 점수를 자 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 자, 경계면이 떴어요, 경계면. 자, 경계면에 발생되는 정기적인 현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경계면 적을까요, 경계면? 자, 경계면에 먼저 첫 번째. 자, 전개의 뭐가 같아요?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다. 자, 그래서 전개는 접선 성분이 같으니까 E1 사인 세타 1은 E2 사인 세타 2죠. 자, 두 번째. 자, 전속 밀도입니다. 자, 전속 밀도는, 그렇죠. 전속 밀도는 자, D라고 적을게요. 자, 바로 법선 성분이 같죠? 자, 그리고 법선 성분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 자, 세 번째 굴절의 법칙입니다. 굴절의 법칙. 자,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자, 바로 이필론 2분의 이필론 1이라고 했죠. 자, 네 번째. 자, 유전율의 대수관계입니다. 그럼 이필론 1, 이필론 2가 크면 자, 입사각, 굴절각도 비례하고, 자, 전속 밀도도 비례하고, 단, 전개만 반대로 하랬죠. 그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계면에서 이루고 있는 필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에 경계면의 전개의 세계 접성분은 유전율의 차이에 달라진다. 아니죠? 자, 바로 전개는 접선일 때는 같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조건은 같다라 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경계면에서 전속밀도의 법선. 자, 전속밀도 법선 성분 맞죠? 자, 유전율의 차이에 관계없이 같다. 맞죠? 유전율의 차이가 있어도 이루는 조건 때문에 뭐한다? 같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도 봅시다. 자, 전속밀도 유전율의 큰 영역에서 자,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큰 쪽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쪽에서 큽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이 작은 영역에서 크기가 줄어든다. 자,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이 작은 쪽. 자, 작은 쪽. 이게 작은 쪽이죠. 작은 쪽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는 자, 매질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렇죠. 정전 파트에서 자, 유전체에 대한 경계면의 문제였네요. 자, 문제 자, 19번. 자, 다음 회로에서 단자 AB 간의 전압은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든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 브릿지 회로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 쪽으로 나오기니까 결과적으로 자, 여기 이제 열려 있으니까 자, 저항 무시되고 여기 있는 전압, 요 전압의 절정값과 자, 요 전압의 절정값. 자, 요 두 개를 그렇죠. 빼란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V- 빼기 V2-를 뺀 값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주어진 회로를 가운데를 없다고 생각해서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15V가 여기 걸린 전압과 바로 이 부분에 걸린 전압을 먼저 확인해야 전압을 분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가운데가 없다면 자, 먼저 등가로 먼저 만들어 봅시다. 저기 6. 자, 주어진 전압은 자, 15V. 자, 15V가 있고요. 자, 요걸 계산하면 6하고 6 더하니까 얼마가 돼? 그렇죠. 12가 되고 자, 2하고 4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6이 돼서 이제 회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바로 이 값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6분의 자, 12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자, 그럼 요거는 18.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돼요? 자, 요거는 6, 22, 7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72가 되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뭐가 돼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 약분하면 자, 8, 4, 8이 32. 자, 4 정도 되겠네. 그죠? 예, 4 정도. 그러면 4가 나오겠네. 그죠? 예, 그럼 이건 4가 나왔어요. 그럼 4가 나오면 얘랑이랑 자, 이제 여기 걸린 전압을 알아봐야 되니까 고로 전압, 여기 걸린 전압 V 양단을 냅시다. 양단. 자, V 값은 자, 바로 6 플러스 4분의 자, 바로 뭐가 돼요? 자기 거 4 곱하기 전체 전압 15V. 그죠? 예, 그러면 자, 요거 뭐가 돼요? 10. 자, 10이 됐으니까 얘랑 1.5.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려요? 6볼트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죠? 6볼트 정도. 그러면 자, 6볼트인 걸 알았어요. 그럼 6볼트가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자, 6볼트가 나왔으니까 자, 요 전체 값이 6볼트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는 3볼트, 여기도 3볼트 걸려 6볼트가 되겠죠. 똑같은 임피던스니까. 그러면 됐고요. 자, 여기 몇 볼트가 돼요? 6볼트니까 여기는 2볼트가 걸릴 거고 여기는 4볼트가 걸리겠죠. 그죠? 왜? 자, 직렬은 자기 것만큼 걸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측의 절정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측에 대해서 요 점의 전위는 얼마 떠요? 바로 3볼트가 뜰 거고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볼트가 떠요? 자, 바로 4볼트가 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AB는 자, 요 자리에서 여기를 빼란 요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결과적으로 VAB는 자, 자, V 다시 얼마? 3볼트 빼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즉 위에는 전압이 뜨고 밑에는 되돌아오는 값이니까 자, 그러면 절정값을 내면 4.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볼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A, B 사이에는 마이너스 1볼트에 자, 바로 전압이 걸린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압이 공급되는 방향이 참 중요하죠. 왜냐면 절점은 자, 그래서 한쪽에 그렇죠. 마이너스 측을 접지해서 잡아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렇죠. 문제를 풀 때 자, 생각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답이 2번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자, 마지막 문제. 자, 올해 2018년도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모든 계산은 전부 다 암기로 풀었으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이제 내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자, 이그잼에서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자, 이제 9월 달부터 또 다시 이제 기초 강의가 또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자, 다음 회로에서 정상상
상태일 때. 자, 정상 상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I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상태라 그래서, 야, 여기 보니까 L은 단락, C는 개방. 자, 아닙니다. 왜? 주어진 회로가 무슨 회로예요? 그렇죠. 교류회로, 교류회로. 예, 순간 속으면 안 돼요. 교류회로잖아요. 그죠? 교류회로. 그럼 교류회면 항상 교류해서 볼 거 있다 그랬죠? 자, 요거는 뭐예요? 최대값.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상 모양인데, 그때 요 100이라는 거, 오메가 t인데, 예, 1000이라는 거면 얘가 바로 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항상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임피던스 분에, 자, 전압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항상 보통 시험 문제는 다 풀게 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먼저, 자, 이 값을 먼저 임피던스에 해석화시켜야 되죠. 그럼 임피던스에 해석화시키면 뭐가 돼? 자, 먼저, 자, XL 값을, 오메가 L 값을 먼저 구합시다. 그럼 오메가는 얼마라고요? 1000. 자, 오메가는 1000이고, 자, L 값을 말해요. L 값은 2mLE.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이걸 2란 얘기네요. 그러면 2란 얘기니까, 자, 이 값은 바로 J2란 얘기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 J2라는 걸 먼저 찾아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자,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오메가가 1000. 자, 그 다음에 C 값이 얼마라고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예. 자, 500 곱하기 10의 6승 분의 1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봐도 어떻게 돼요? 자, 요거 계산하면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주면, 여기 뭐가 남아요? 그렇죠. 바로, 10의 마이너스 1승만 남겠죠. 그럼 5분의 1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네요. 그럼 뭐가 돼? 자, 이 값이 위로 올라가니까 5분의 10. 그럼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2네요. 그죠? 그럼 얘가 2니까, 자, 요거를 임피던스화 시키면,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금방 보여. 그러면, 자, 회로를 먼저 만들 때는, 자, 내부적으로 직률인지 병률인지부터 계산내는 것부터 먼저 푼다 그랬죠. 그러면, 자, 지금 요 값과 요 값을 먼저, 그렇죠. 이제, 자, 통합시켜버리면 되겠죠. 병렬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자, 요 부분은, 자,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자, 위에 거부터 적으면, 요부터 적겠습니다. 2 플러스 J2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쪽 직렬거리 그리겠습니다. RC. 그러면 2 마이너스 J2. 그 다음에 분자는, 자, 2 플러스 J2, 2 마이너스 J2.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됐어요? 자, 어차피 얘랑은 약분되고, 4가 남았고요. 자, 분자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복소, 컬레 복소수 개점이네. 그럼 뭐가 돼? 2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2의 제곱. 자, 그럼 이거 뭐가 돼서 4, 4. 그럼 8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4분의 8이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회로가 뭐예요? 이 전체가 2옴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럼 2옴이면 요렇게 등가로 바뀌네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2.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다시 또 요걸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또 6이네요. 그럼 또 6과 6이 뭐가 돼? 병렬이네요. 그럼 병렬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니까. 자, 여기는 원래 2가 있었고 6과 6이니까 뭐가 돼? 3으로 나오겠죠. 자, 2분의 6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즉 저항은 자 바로 이제 L과 C는 다 사라졌고 L과 C는 사라졌고 자 저항만 자 저항값만 얼마 남아서 5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제 위에다 적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전류 IT는 R분의 VT가 되네요. 그럼 R분의 VT가 되니까 뭐가 돼? 자 R값은 5. 그 다음에 주어진 전압은 10에 사인 1000t 이렇게 되니까 얘랑 약분해서 자 2.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sin 10t. 그래서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2018년도 바로 국가직 자 전기직 공무원의 9급 자 관계되는 자 모든 관련도 문제를 자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꾸 그렇죠. 기사 쪽에도 이제 뭐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관연도라는데, 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 요번에 시험 봤던, 자, 문제, 전체적인 문제 해설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이론 문제 배운 것 중에, 지금, 특별히 예외적으로 나온 게 하나, 두 개 정도 말고는 거의 18문제 이상은 기본 문제형으로 그대로 나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고요. 자, 꼭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1%의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도전합시다. 고득점을 향해서. 자, 그동안 드디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